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좀처럼 진정되는 모습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7,000달러 중반 수준까지 후퇴한 상황에서 불안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아니다. 연말까지는 이렇게 큰 폭의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등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 비트코인 하락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현지 시간으로 30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옵션 만기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12만 9,800개 6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4만 8천 달러 아래로 후퇴했다라는 것인데, 현물 거래량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최대 손실 지점으로 지목된 4만 8천 달러 부근으로 후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옵션 만기일에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여전히 감안해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말을 맞아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얼비전 그룹 CEO 라울 팔은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모두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초에 기관 자금이 다시 재배치되면서 상승장으로의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XRP 홀더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열일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모처럼 입을 좀 털어줬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가 SE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디튼 변호사가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 시절의 부적절한 일화를 폭로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인데, 권력과 위선이라는 단어는 동서고금,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다림과 인내, 멘탈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고 짜증나고 불안한 장세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손해보고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은 잠시 미뤄두시고 시장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멘탈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론적인 근거들, 여러 분석과 전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요즘 같은 장세를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쉽게도 47,000달러 중반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여전히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하락 조정의 시간을 가지게 될지, 이제 조금은 반전을 기대할 여지가 있을지 단언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큰 폭의 후퇴가 이뤄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도 직격탄을 날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차하면 40%가 깨질 것 같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데,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30일 60억 달러 이상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4만 8천 달러 아래로 후퇴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하루 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가격 변동이 생겼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비트코인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최대 손실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옵션 만기일 이후 며칠 안에 분명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최대 손실 지점은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지불한 프리미엄을 잃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의 최대 손실 지점은 4만 8천 달러입니다. 이번 연말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암호화폐에서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웍스는 2022년은 기관 참여가 더 늘어나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높은 한 해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록타워 캐피털 파트너 마이클 뷰셀라는 기관들의 이번 매도를 세금과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그러면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가격 상승으로 암호화폐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편할 정도로 높아져서 매도 요인이 발생했다. 추가적인 매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 창업자 니콜라스 콜라스의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지금 속도로 계속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2022년도 수익률이 높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은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최근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모두 소화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에서 추가 매도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 자본 재배치로 내년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상승장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2021년 비트코인의 연말 실적에 실망했지만 2022년에는 새로운 고점을 향해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톰 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21년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내년에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S&P 500이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S&P 500과 동조하는 비트코인도 여전히 랠리 기회가 있다.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다소 실망스럽지만 내년에는 현재 수준에서 최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10만 달러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20만 달러가 목표 범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올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암호화폐 겨울 이벤트로 간주되지만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죽지 않았다. 내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이미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촉매제를 무시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조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디커플링된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외곽에서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XRP 홀더들의 대변인격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해왔던 존 디튼 변호사가 이번에는 SEC의 부패와 관련해 몇 가지 폭로를 내놓으면서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스피커는 SEC와 리플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SEC가 XRP보다 이더에 편향돼 있다는 것이고 SEC는 특히 XRP와의 관계에 있어서 암호화폐 산업과의 거래에서 부정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스피커는 존 디튼 변호사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은 2018년 XRP를 죽이면서 이더를 홍보하기 위한 숨겨진 의제를 제시했다. 클레이튼은 유명 벤처 캐피털인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책임자를 만나서 업계 관계자 회의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는 업계의 적절한 규제 심의를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업계 대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대표자만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했다. XRP와 다른 암호화폐 담당자는 초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인 SEC가 다른 업계 관계자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이더리움 관계자의 입장만 확인해서 규제 방침을 세웠다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이어서 이게 SEC가 내부 이해 충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SEC가 당시 더 유명했던 XRP를 무시하면서 클레이튼이 XRP를 죽이기 위해서 이더를 얼마나 열심히 지원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이 같은 폭로성 주장은 미국의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인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SEC를 상대로 내부 이해 충돌, 뇌물 수수, 가격 조작 시도 이런 혐의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파월 오버사이트는 당시 SEC 기업금융부 국장이었던 윌리엄 힘먼이 자신의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였던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점, 이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더리움의 시세를 띄웠다라는 점, 2022년 말 SEC를 떠난 뒤 다시 심슨 대처로 합류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그가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이더리움 시세를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역시 비트코인은 비증권이라고 재임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직후에 SEC를 떠난 뒤 비트코인 투자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SEC의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재임 당시 특정 암호화폐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결국엔 시민단체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골 때리게 등장한 리플 소송은 결국 이렇게 복잡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소송 상황이 안팎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1월 중순쯤에는 의미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2억 2천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는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거나 보유했던 미국인 비중은 16%로 2015년 1%에서 대폭 확대됐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난 1월 1조 달러를 밑돌았지만 지금은 3배 이상 급등한 2조 9,8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2조 4천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바이낸스 코인이 참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보다 뛰어났던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케인 리서치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낸스 코인이 올해 1344% 상승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수익률을 보였다. 바이낸스 코인이야말로 올해의 승자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 역시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 점유율 일부를 빼앗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 한 해 동안 각국 정부의 규제 위협을 넘어섰다, 이런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피터 매코막이 윌리 우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배 상승했고 규제 위협을 넘어섰다.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일자리 창출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규제적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윌리 우의 경우에는 정부나 중앙은행, 메이저 언론 쪽에서 퍼드가 많이 나온다. ETF 출시, 기관 유입 등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화가 되면서 가격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여러 전망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방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연말연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